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의미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추석은 글자 그대로 가을 저녁을 뜻하며 가을의 보름달이 가장 아름답게 뜨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에 찾아오는 추석은 그 이름처럼 풍성함과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흔히 한가위라고도 불리는데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명절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날입니다. 추석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가 모여 정을 나누고 조상에게 감사하며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석은 고대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농경 사회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던 시절,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수확에 대한 감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지닌 추석, 그럼 이제 추석의 유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추석의 유래는 아주 오래전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만시대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수감사제를 지내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하늘에 고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으므로 풍년은 곧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농사의 성공은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이에 대한 감사의 의례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핵심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제는 단순히 농산물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조상들의 지혜에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경건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제는 신라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고유한 전통놀이였던 가배가 추석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때 길쌈 경쟁을 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길쌈 경쟁이 바로 가배인데 매년 여름 300일쌈을 시작하여 8월 15일에 그 결과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행사였습니다.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놓고 이긴 편을 대접하며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추석의 공동체적 축제 분위기와 매우 흡사하며 이것이 오늘날 추석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당시에도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단순히 농업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축제의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추석은 더욱 체계적인 명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설날, 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꼽힐 만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추석에는 성묘, 차례, 송편, 빚기, 강강술래 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전통들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조상 숭배와 가족,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은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명절의 의례와 풍습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미래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석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발전해온 소중한 명절입니다. 각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발전해온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석에는 다양한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통들은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전승되어 온 이 전통들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그럼 추석의 주요 전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례입니다. 차례는 추석 당일 아침 온 가족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올리는 제사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조상님께 올리고 후손들은 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례는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가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조상님께서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순서나 음식의 종류는 지역이나 가풍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성과 공경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나 조유리시대추 빰, 빼, 감 순서로 놓는다와 같은 진설법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핵심은 아닙니다. 조상님을 향한 후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차례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합니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성묘를 갑니다. 성묘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벌초를 하고 간단한 음식을 올리며 인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고 묘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조상님께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묘 관리의 의미를 넘어 살아있는 자들이 망자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고 그 존재를 존중하는 문화적 표현입니다. 성묘를 통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조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역사를 알려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묘와 차례가 조상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라면 송편은 추석의 풍요로움과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송편은 햅쌀로 만든 떡에 깨, 콩, 팥, 밤 등의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솔잎을 깔고 쪄낸 떡입니다. 솔잎 향이 배어 더욱 향긋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죠. 갓 수확한 핵곡식으로 만든 송편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어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으며 덕담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즐거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강술래는 가장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밝은 보름달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강강술래는 공동체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게 아군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인들에게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속놀이를 넘어 국난 극복의 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등 다양한 놀이들이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씨름은 천하장사를 가리는 힘의 겨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줄다리기 역시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의 안녕을 빌던 공동체 의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은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풀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추석의 전통들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조상을 공경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이 이 전통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치관을 형성해온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추석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추석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 함께 지내는 추석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추석은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명절 연휴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장거리 이동, 명절 음식 준비, 친지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명절이 또 다른 노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가족 사랑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전통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은 그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추석을 보내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 간소화, 간편식 이용, 가족, 여행 등 전통적인 명절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추석을 보내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석을 보내든 그 본질적인 의미인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조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추석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추석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추석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삼한시대의 추수감사제에서 시작하여 신라의 가배,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석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차례, 성묘, 송편, 강강술래와 같은 전통들은 단순히 옛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조상에 대한 존경,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추석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며 다가올 미래의 풍요를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추석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존중을 배우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는 그저 쉬는 날이 아닌 추석이 가진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때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가 추석이 주는 따뜻한 의미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추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